안녕하십니까. 유종예비 국어학원 원장 정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년 만에 어머니들께 문형고 1학년 내신 경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처럼 짧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우리 문형고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어머니들께서는 국어 시험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문형고를 제가 1년 동안 이제 1학년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들을 좀 간단하게 3가지로 추려봤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이제 그거 시험 문제를 함께 보면서 어머니들께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크게 3가지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아이들의 객관식 시험과 관련된, 객관식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일단 문형고 교과서가 해냄 출판사, 해냄 국어 교과서예요. 근데 이 교과서가 사실은 제가 10년 정도 되는 경력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국어 교과서예요. 이게 물론 2015년 개정되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실 좀 메이저한 주요 교과서는 미래엔이나 신사고, 천재 교과서 요 정도가 될 텐데 특이하게도 해냄 교과서 전국에서 쓰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2개 학교, 3개 학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형고가 이 교과서를 선택을 하면서 이제 시험을 출제하기가 사실 조금 까다로워진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시중에서 아이들이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문제, 은행 같은 것을 사용하기가 좀 곤란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사실 참고 자료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해냄 교과서 출판사, 해냄 출판사 자체에서도 제공하는 문제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문제를 출제를 다 하셔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를 하신다, 정말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교과서에 실려있는 일단 지문 자체가요, 문학작품의 비중보다는 매체나 화법과 작문 같은 것들의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문학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 때 가장 특이하게 봐야 하는 점이 뭐냐면 바로 내용일치 문제가 굉장히 깐깐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학교들이 다 내용일치 문제를 내죠.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을 통해서 난이도를 좀 높이는 편인데 문형고의 경우에는 외부 지문을 내기가 좀 곤란해요. 아무래도 조금 지문들이 매체나 화법과 작문 같은 것들은 연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용일치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되게 세세한 부분에서 내십니다. 출제를 하세요. 그리고 혹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총 몇 개가 맞는 선택지냐,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가 돼서 아이들이 이게 좀 킬링 포인트다, 좀 킬링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문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객관식으로 이제 비중을 좀 높여서 난이도를 조절을 하시는 것 같고, 아이들이 객관식 문제를 잘 풀어내려면 결국은 꼼꼼한 공부, 완벽한 암기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 특징은요, 연계 지문입니다. 연계 지문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보통 고등학교 국어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이 외부 지문, 연계 지문 아이가 나오면 어려워해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문형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한 번당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까 말까 한 정도예요. 출제가 되는 것도 사실 제가 이제 1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는 못 맞춘 적이 없었어요. 이 정도는 숙제 교재에 다 있었던 지문들이고 충분히 아이들이 표현법 같은 것들을 배웠다면 처음 보는 지문이어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의 외부 지문이 출제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건요,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명언을 아까 말씀드렸던 매체나 화법과 작문을 적용하는데 명언과 같이 연관지어서 출제를 하는 외부 지문이 출제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속담을 적용한다거나, 그쵸, 조금 실제 사례에 적용해야 하는 외부 지문이 오히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그걸 많이 틀려오기도 했고요. 마지막 특징으로는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이 심플해요. 이건 어머니들이 되게 좋은 점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서술형이 심플하면 난이도를 조절할 때 객관식에 다 이제 객관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게 된다는 거고, 객관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게 되면 아이들이 더 세세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서술형이라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은 서술형이 나올 거야 하는 것들을 찍어주면 그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면 좋은데 여기는 서술형이 사실 나올 게 정말 단순하고 뻔해요. 단답형이기도 하고요. 서술형의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답의 인정 범위도 꽤 넓은 편입니다. 서술형보다는 객관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 저희 학원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아이들이 학교 프린트가 제공이
적용이 되잖아요. 학교 프린트는 선생님들이 좀 직접 만드시는 것과 출판사의 프린트가 더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프린트 암기하면서 내용을 꼼꼼하게 공부하고 또 한번 선생님들과 구두 테스트나 내용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의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 대비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외부 지문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숙제 교재에 들어가는 많은 외부 지문들이 있어요. 그것들 풀어보면서 표현 방식이라던가 문학작품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술형에 대한 구두 테스트, 서술형 대비를 위한 선생님이 물어보는 것을 잘 대답할 수 있는가, 이러한 쟁점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시험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문영고 1학년으로 내년에 입학하려는 친구들은 앞으로 공부를 할 때도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게 꼼꼼하게 지문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말고도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크게는 제가 문영고에 대해서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학원에 오셔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문영고 시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소수 설명회를 준비했으니까 직접 참석하셔서 아이들에 대한 상담 그리고 앞으로의 진학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영고 1학년 국어 시험 경향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저희가 문정동에서 만들어갈 아이들과의 즐거운 시간 그리고 국어 성적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